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폐지 이후 학교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공무원들의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로의 출장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의 성소수자 차별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LA시가 차량 내 노숙에 대한 단속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단속에 나선 것입니다. 부에나팍에서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 등 불법 약물을 유통하려 했던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보석금 500만 달러가 책정된 채 수감됐습니다. 얼바인한 주택에서는 부모와 아들로 추정되는 부패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수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 사회에서 모금된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근 몰도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4만여 달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현지에 가는 게 맞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장으로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해서 이벤트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세계 한상대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 한상대회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16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68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인 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10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상원이 러시아와의 정상 무역 관계를 단절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통과된 바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용 원유 6천만 배럴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소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해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2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 자리부터 차지하려는 수싸움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복귀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마스터즈 대회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패드릭 해링턴이 7번을 지나는 가운데 공동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오늘 개막합니다. LA 다저스 내일 개막식을 갖고 LA 에인절스는 오늘 휴스턴과 홈 개막전을 치르고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개솔린 평균 가격 보겠습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2.1센트입니다. 어제보다 1.9센트가 내려갔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10일 연속 개솔린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격 하락세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하루에 10센트씩 크게 상승할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름 넣는 게 내일 기름 넣는 것보다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 되나요? 아무튼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5달러 87.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4센트가 내려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이 최근 이렇게 하락세인 이유는 공급이 원활해지고 있다라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이 치솟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합니다. 파티 비툴 사무총장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측에서 6천만 배럴을 부담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EA가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1억 2천만 배럴을 더 방출해서 총 2억 4천만 배럴이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가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자 이 회원국의 6천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이 결정됐고 이 회원국가인 한국 역시 442만 배럴을 방출했습니다. 고용 회복에 힘입어 실업수당이 청구하는 미국인의 수가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968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전주보다도 5천 건이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노동시장의 강한 회복세와 기업들의 심각한 구인난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도 낮아진 것은 연준의 긴축 행보에 더욱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들은 단계적으로 매월 600억 달러와 국채 또 35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상한으로 해서 줄이는 데 대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참가자들은 상한선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3개월이나 또는 이보다 더 길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경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무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러시아 침공으로 식량 및 에너지 흐름에 장애가 생겼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며 우크라이나와 그 너머에게까지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스텔스 오미크론 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과거 같은 강도의 재유행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UCLA 필딩보건대학의 역학 전염병 전문가 로버트 김팔리 박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은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을 통해서 현 단계에서는 과거 같은 코로나 재유행이 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경우 백신이나 감염으로 인해 생성된 항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학교들이 더 이상 캠퍼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게 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또 다른 감염 증가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5,900만 명 가입자들은 매달 8번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무료 가정검사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사들이 개인들에게 권장한 일주일에 2번 검사 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가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 키트를 지원하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의 약국 체인 CVS, 라이데이드, 월그린, 코스코, 월마트, 알버슨 등 모두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는 연방보건당국이 50세 이상 노인들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2차 부스터샷을 승인한 데 이은 또 다른 예방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역시 맑고 뜨겁고 건조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더 올라서 90도 중반을 넘어서는 곳도 있겠고 금요일인 내일 낮 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남가주의 폭염주의보는 금요일인 내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와 일랜드 지역 말리부 해안에는 어제 이어 오늘도 바람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한편 토요일에 낮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4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8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1도, 해안 지역은 85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48도, 낮 최고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한인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원금을 모금했죠. 십시일반 많이 모였습니다. 한인회가 직접 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LA 한인회가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범 커뮤니티 차원의 모금 활동을 벌여온 가운데 모금된 기금을 제임스 회장과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이 인접국가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부터 집계된 우크라이나 동포돕기 기금은 6일을 기해 64,158달러가 모금되었으며 지난 4일 모금액 가운데 15,000달러를 우크라이나로 송금해 현재 49,000여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한인 가정들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라리사 김 씨에게 송금했으며 이를 통해 30가구에 각각 500달러씩 기금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우크라이나한테는 와이어가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보내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구좌로 옮겨가지고 오기려고 그랬는데 한면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파트너 뱅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갔다 왔고요. 화랑청소년재단의 박윤숙 회장은 30가정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오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미팅에 나오기 전에 바로 안 회장님하고 소통당해서 현지 몰도바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남쪽입니다. 박윤숙 회장과 제임산 회장은 오는 7일 우크라이나 인접 접경국인 몰도바를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해 몰도바의 피신에 있는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에게 기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포 사회에서 모금된 기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만큼 39,000달러 중 3만 달러 내외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한 가정당 500달러의 현금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제프리 한인의 사무국장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폴란드 쪽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폴란드 쪽으로 가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폴란드에서 피난민들이 좀 많이 흩어져 가지고 지금은 몰도바 지역에 그나마 많이 몰려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몰도바 지역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강순 우크라이나 국립세무대학교 한국어학과장은 이날 한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전화통화로 참석해 고려인들을 비롯한 한인들은 한국으로 피난을 가도 경제적으로 정착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가도 이게 C1 비자에서 방문 비자거든요, 고려인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최 교수는 현재 인근 접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난민 수용소에서 한시적으로 머무는 한인들의 참상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기금은 ukrainepeople.com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한국문화원장으로 새로 부임한 정성원 신임문화원장이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31일자로 LA 한국문화원장으로 정상원 신임원장이 부임했습니다.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올 중반기나 하반기에는 예전처럼 오프라인 이벤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를 위한 많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 임기 3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민사회와 협력해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현지 사회에 알리고 또 한류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 또 우리 전통문화 또 전통예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재국내에서 홍보하는 것이 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원 신임문화원장은 한국 영화나 대중예술은 미주 사회에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순수공연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임기 동안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순수공연을 미주 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 지역 내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직센터라든가 LA 라이브 또 전시 부분은 모카라든가 또 더 브로드 이런 쪽하고 좀 우리 한국에 있는 국립 문화예술기관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 임기 동안에 많이 이뤄내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공연예술, 컨텐츠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살려 LA 한국문화원을 이끌겠다고 합니다. 활발한 문화원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문화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영상 컨텐츠 산업, 공연 전통예술, 재정 담당관을 두루 거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한인장학재단의 최학선 신임 이사장은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키다 목숨을 바친 젊은 한인 청년 에드워드 리 군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장학재단은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7회에 걸쳐 988명의 학생들에게 114만 5,5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장학금 신청 자격은 2022년도 가을 학기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입학 예정자로 4.29 폭동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지역 소수민족의 자녀, 소방관 포함해서 치안 담당관의 자녀를 비롯한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최 이사장은 총 20명을 선발해 학생당 장학금 1,500달러씩을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LA 총영사관과 많은 한인단체들이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2020년 올해 에세이 주제는 LA 폭동 30년이 지난 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나 이와 관련된 에세이 주제입니다. 응모 신청서 및 구비 서류는 한인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송부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로 접수 주소로 우송하면 됩니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개별 통지되고 발표는 6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문의하실 분들은 문의 전화 213-738-0908 213-738-090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오는 한상대회가 이곳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들과 한국 중소기업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모이면서 남가주가 세계 한인 경제 중심으로 부상하고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 같은 효과까지 기대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어제 한국의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렌지 카운티를 2023년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세계 한상대회가 해외에서 열리는 것은 2002년 첫 대회 개최 이후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또 대회를 유치한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주관으로 10월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인종 민족 정치와 정책성 형성 및 불평등 연구를 선도한 학자 이태구 교수가 하버드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현재 UC 버클리 법대 정치학 교수인 그는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버드대학이 새롭게 추진하는 인종, 토착, 이주 연구 분야의 첫 번째 교수로 채용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태구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와 시카고대학 박사를 취득했고 지난 1997년부터 2002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학 조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UC 버클리 로스쿨 정치학 교수로 20년 가까이 후학을 양성하며 연방 센서스국의 자문위원,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 시민참여연대 수석 펠로우 및 미주 한인 정치연합에서 오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오늘 6월 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선거의 한인 후보들의 선거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집계에서 상대 후보에게 후원금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처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모금 현황에 따르면 먼저 주하원 73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현직 의원이 지난해 14만 8,491달러 94센트를 모았고 연말 기준의 가용 현금은 14만 8,932달러 35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상대 후보인 코티 페트라 노리스 현 74지구 의원은 지난해 80만 7,176달러 15센트를 모았고 연말 가용 현금이 63만 7,699달러 80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즉 최 의원보다 약 49만 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또 주하원 40지구에 출마한 애니조 후보의 경우에는 작년 11만 3,437달러를 모았고 경쟁자 필라 샤이버 후보는 30만 4,900달러를 모았습니다. 또 다른 경쟁자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슈제 발라데오스 현직 의원은 62만 2,939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조 후보보다 각각 16만여 달러와 35만여 달러가 많은 것입니다. 주 하원 67주구에 도전한 유수연 후보의 경우에도 출마가 늦어 모금액 현황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가 이미 많은 금액을 모은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후원금 규모만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후원금이 충분해야만 신문이나 TV 광고 등의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시신 3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바인 경찰은 한 주택에 부패된 시신 3구를 어제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경찰 당국 요청으로 이 주택을 방문했는데 부모와 아들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캐나다 경찰 당국은 얼바인에 거주하는 인척과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아 이를 얼바인 경찰국에 알렸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그래서 이 집을 수색한 결과 부패된 시신 3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제 침입 등의 흔적이 없어 가족 간의 살해 자살로 보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로스펠리스 지역에서는 어제 2건의 묻지마 칼부림 공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자정을 지난 6일 오전 0시 30분 벌몬 애비뉴와 선셋 블루버드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려 병원에 급송됐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이어 1시에는 첫 번째 공격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벌몬 애비뉴와 프로스펙 애비뉴에서 한 여성이 칼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28세에서 30세 사이에 키 5피트 7인치, 몸무게 150파운드가량의 남성을 긴급 수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위 과정과 위성 캠퍼스를 이곳 LA에 두고 있는 타주 주립대학으로 몰리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학 중 하나인 UCLA가 최근에 합격률 10%대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이 온라인 학위 과정을 두고 있는 타주 주립대 위성 캠퍼스에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43%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며 아리조나주 피닉스 템프에 위치한 메인 캠퍼스보다는 타 지역에 설립된 위성 캠퍼스에 등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일부 칼스테이트 캠퍼스에서 등록률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상반된 현상으로 아리조나 주립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20년 가을 학기 12%나 성장했습니다. LA 한인회의 무료 교양 문화 과학자 프로그램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한인회 측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웃음에 대한 강좌를 개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인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의 진최 위원장과 수장강 이사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개최하고 있는 월간 무료 교양문화 강좌 프로그램 문화의 샘터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으로 전환해 한인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리 잡았다며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강좌인 만큼 한인들에게 강좌 요청을 받고 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한인회 이메일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는 12일 오후 6시 웃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주제로 이 한인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손상원 한국웃음연구소 웃음치료사가 강사로 나서 웃음이 우리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웃음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웃음 운동법 등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센트럴 접근성 팀이 어제 북가주 마운틴뷰의 한 구글 캠퍼스에서 열린 접근성 보여주고 설명하기라는 프레스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용자에게 제품이 유용하도록 만들면 모든 이용자에게도 유용해지며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접근성 개선은 혁신을 가져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팀은 구글의 각종 서비스와 제품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활동에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접근성은 맨 처음부터 구글의 임무 중 하나였다면서 이후 수년에 걸쳐 더 체계화하고 모든 제품에 녹아들도록 해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한 갈래로 구글에서는 이런 접근성 개선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 중에 실제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들어가도록 포용적인 팀과 포용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자를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은 원래 장애인용 기능이었고 이제는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이 모든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팀은 구글 조직 곳곳에 포진한 각종 제품 개발팀과 수시로 협업을 하면서 그 제품의 접근성 개선 노력이 담기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 연구를 수행해 장애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돕고 그 표준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회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아카데미가 별도로 처벌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윌 스미스 처벌안을 토의하는 회의를 예정보다 열흘 앞당겨 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는 당초 이사회를 열어 회원 제명과 자격정지 등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윌 스미스에게 절차에 따른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그가 사퇴하자 회의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기업인 워너미디어의 경영지들이 케이블 채널 사업자 디스커버리와의 합병을 앞두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터와 데드라인에 따르면 워너미디어 고위 임원 9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워너미디어 경영진이 이번 합병을 주도한 데이비드 제슬러브 디스커버리 CEO의 의중을 반영해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헐리우드 리포트는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앞두고 워너미디어 고임원들이 퇴출당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이 의회 인사를 두루두루 면담하면서 나흘째 방미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 대표단의 박진 단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윤 당선인의 뜻을 전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한미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초당적인 의원 외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인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인준되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수차례 보냈는데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YTN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provocative action that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길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희망컨대 어떤 긴장 고조도 없이 그 기념일이 지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공개 비공개 메시지를 북한에 수차례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받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성명을 6차례나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자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상원에서 합의했다며 인준 표결은 동부시간 오늘 오후 1시 45분쯤 실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시간으로 10시 45분쯤 될 것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상원과 대법원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기쁜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완벽한 국가가 되기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미드 롬니와 수정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등 3명의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브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잭슨 판사 인준에 찬성하겠다고 공개 입장을 밝히면서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초당적인 인준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부차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의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성인이 된 두 딸 등 주요 인사 가족들까지도 이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과 EU와 함께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we're going to keep raising the economic cost and ratchet up the pain for Putin and further increase Russia's economic isolation. 먼저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됩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렇게 되면 러시아 은행의 3분의 2 이상이 전면 차단 대상에 포함돼 러시아 금융의 충격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러시아 신규 투자가 전 분야로 확대돼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성인 두 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신흥 재벌 등 핵심 인사들과 가족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These oligarch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not allowed to hold on to their wealth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영국도 스베르방크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점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철강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러시아의 정유 기계와 촉매제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I have no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ritain very much in the front rank, will be moving again in lockstep to impose more sanctions and more penalties on Vladimir Putin's regime. 미국 재무부는 앞서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전면 금지했고 법무부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과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처에 나서면서 제재 등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러시아 무장병력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에서 벌인 잔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러시아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할 때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 NYPD 사상 첫 번째 한인 서장이 탄생했습니다. 브루클린 32경찰서의 김환준 수석행정관이 지난 5일 브루클린 32경찰서 서장으로 승진 발령받아 6일자 어제부터 신임 서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퀸즈 머레이힐 먹자골목 한인 상인들이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과 경찰서와 함께 함지박 식당에서 말하는 치안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의회에서 머레이힐 일대 순찰 강화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가 내년도에 경찰관 채용을 늘립니다. 워싱턴 DC 시장이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을 채용하기 위해서 3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찰력 감소로 인해 사건을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강력범죄가 20년 만에도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4월 5일을 메릴랜드 태권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주 청사 주지사 리셉션 룸에서 제7회 태권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태권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코이네이션이 소노마 카운티 윈저 남동쪽 68에이커의 포도밭에 6억 달러를 들여 이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지노 설립 신청서를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가장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대시보드에 따르면 지난 7일간 평균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 13명으로 샌프란시스코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나도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하는 도중에서도 계속 골프 속보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속보가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시타, 타이거 우즈 1번 홀 티샷 했다. 타이거 우즈 걸어오고 있다. 이런 게 계속 지금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거 우즈 때문에 관심이 크게 늘어있는 마스터즈 골프 대회 1라운드 개막했습니다. 최고의 선수 91명이 출전합니다. 그린 재킷을 놓고 이제 나흘 동안 열전에 들어갑니다. 전통에 따라 잭 니클라우스와 게리 플레이어 그리고 톰 왓슨 등 3명의 골프 원로 선수가 티샷하면서 대회 개막을 알렸습니다. 톰 왓슨은 올해 처음 시타자로 나선 상황입니다. 천둥번개가 몰아쳐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된 경기는 호세마리아 올라사발과 제이제 스폰이 티샷을 날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타이거 우즈가 1번을 마치고 2번을 현재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2분파 공동 9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2번을 지났는데 메디다 순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드리그 해링턴이 11번 홀 지나는 가운데 1언더파 공동 선두인데 셉 스라카 그리고 브라이언 하멘, 해리 힉스, 타라구치 그리고 맥스 홈마 1언더파 공동 선두인 선수만 무려 8명입니다. 데니엘 버거, 타미 플리우드까지 8명입니다. 그리고 2분파 공동 9위 안에 지금 타이거 우즈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교포 호주 한인 이민우 선수도 현재 2분파 공동 9위에서 8번 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우 선수는 2오버파 공동 26위에서 6번 홀 지나고 있고요. 이경훈 선수는 5오버파 공동 37위에서 8번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40명이 출전한 상황이에요. 이경훈 선수는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 비교적 무난한 조편성이라는 주위의 평가와는 달리 벤투 감독의 현실 판단은 냉정해 보입니다. 한국팀이 포함되어 있는 조이 예선에서는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16강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프로답게 준비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37살에도 그라운드를 펄펄 날고 있는 호날두와 디오구 조타 등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즐비한 포르투갈. 수아레스와 카바니의 뒤를 이을 누네스란 샛별까지 등장하면서 공격진의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 우루과이.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우리 조에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임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If they are favorites, they are very good teams. We must compete very, very well in order to try to reach the best possible result. 특히 조국 포르투갈을 만나게 된 건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하면서도 프로답게 접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에도 호날두는 자신이 가르쳐본 선수 가운데 최고의 선수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One of the best players I managed. We need to consider all the Portugal team.
하지만 2010년부터 4년 동안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현미경 분석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분명 우리보다 한 수 위의 전력이지만 모든 걸 쏟아부어 싸워 나가겠다는 벤투 감독. 4년 동안 공들여왔던 빌드업 축구를 경쟁력 있게 발전시켜서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도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오늘 메이저리그가 일제히 개막합니다. 개막전으로 오늘 LA 엔젤스가 6시 30분 엔젤 스테디움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즈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LA 엔젤스의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선발을 해놨습니다. 과연 오타니 선수가 2년 연속 MVP 받을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없는 LA 다저스는 내일 콜로라도 로켓츠 산으로 올라가서 콜로라도와 원정으로 메이저리그 2022년 메이저리그 개막식을 치르게 됩니다. LA 다저스의 내일 선발 투수로 워커 뮬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